안녕하세요. 윤혜니 이기르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블랙박스 영상 보셨죠? 오늘 영상은 저도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오늘도 블랙박스 사고 영상을 한번 보면서 이 사고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손해배상 책임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블랙박스 차량이 학교길인 것 같습니다. 여기 표지판이 보이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나타나 있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다들 아시다시피 제한 속도가 시속 30km입니다. 이 블랙박스 차량의 속도로 봤을 때 속도가 그렇게 빠른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앞쪽에서 차도 쪽으로 약간 나와 있는 학생이 보이는데 지금 블랙박스 차량이 전방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혀 이쪽을 쳐다보질 않고 있어요. 그러다가 반대편 차선 쪽에 두 차량 사이에 공간이 조금 보이니까 이 틈을 이용해서 건너려고 갑자기 차선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충돌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좀 복합되어 있는데요. 거리에 차선이 잘 안 보이죠? 마침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선이 도로 포장 공사를 한 직후여서 차선이 제대로 그어져 있지 않은 임시적으로 차선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를 보면 왼쪽에 그 어린이들의 보호를 위해서 펜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횡단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펜스가 끊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자기가 횡단보도가 있던 곳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넌다라는 생각으로 이 길을 건너가게 됐던 겁니다. 근데 이 횡단보도상의 사고는 여러 가지 다양한 쟁점들을 만들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횡단보도 위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큰 잘못을 하지 않았더라도 일단 시비대 중대과실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형사 입건 사안이 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상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더 높아지게 되죠. 근데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마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로 표장이 맞춰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길을 초행길로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이곳이 횡단보도라는 걸 전혀 인식할 수 없는 상태로 돼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고가 평소에 이 길을 자주 다녔기 때문에 운전자가 여기에 횡단보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정도가 아니라면 운전자의 입장에서 이 사고를 횡단보도 위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에 대해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루어지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과실 비율에 대한 문제인데요. 통상적으로 무단횡단일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을 90% 정도로 감해줍니다. 보행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을 하거나 아니면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횡단을 했을 때는 보행자에게 한 10에서 20% 정도의 과실을 부담시키는데요.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입장, 학생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횡단보도에서 횡단을 한 사고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무단횡단을 한 사고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서 이 사고의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의 기준에서 사고를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피해자는 이 횡단보도 위를 건넌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횡단보도가 만약에 그어져 있었다면 조금 더 보행자가 건널 수 있을 것이라는 걸 예측 가능했을 것이고 조금 더 주의를 해서 움직일 수 있었을 것인데 전혀 횡단보도가 그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횡단보도가 원래 있었던 곳이라는 것은 보행자 입장에서만 알고 있었던 사정이죠. 그래서 보행자를 기준으로 횡단보도 사고라고 보기보다는 운전자의 입장에서 무단횡단 사고로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학생은 당연히 횡단보도를 건넌다고 해도 좌우를 살피고 오는 차량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 횡단보도를 건널 의무가 있는데 반대쪽 차선만을 계속 보고 있다가 지금 충격한 차량을 전혀 보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 블랙박스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사고를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고는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한 2 정도, 그리고 보행자의 과실 비율을 한 8 정도로 볼 수 있는 사고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횡단보도가 명확한 상태였다면 당연히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형사 입건 사안이 됐겠지만 지금 이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운전자가 여기를 횡단보도로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으로 보여서 형사 입건 사안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차량에 부딪혔기 때문에 상해가 좀 중할 수도 있는데요. 본인이 상해를 많이 당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또 그 도로를 건너면서 또 과실 비율이 상당하도록 주의 의무를 위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손해배상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에 대해서만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영상 살펴보셨고요. 횡단보도 사고라고 하더라도 보행자의 과실이 크게 되면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또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그리고 보행자라고 하더라도 늘 교통 상황을 주의하면서 보행을 하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앤리 해석 블랙박스 이기루 변호사였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블랙박스 영상 중에서 의문이 있으신 부분이 있으면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 해석 블랙박스에서 명쾌하게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고요. 안녕히 계십시오.